안녕하세요. 오늘도 추가로 사랑 이야기 관련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부탁하신 구독자님께서 어떤 멜로물 같은 데 관련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내내 뭐 사랑 이야기만 나눌 건 아닌데요. 일단 오늘까지 굉장히 좀 기발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랑 이야기 구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참고로 만화고요. 아마도 이제 1979년에서 80년대쯤에 일본에서 이제 만든 만화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이제 경제가 이제 거의 절정이었고 황금기였죠. 그와 맞물려서 문화 산업도 굉장히 히트를 치고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표출된 작품이 이제 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워낙 이제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작들이 계속 나와야죠. 뭐 마크로스 세븐, 델타, 제로 뭐 하면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작품이 이 후대에 있는 모든 작품들의 어떤 원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하나씩 내용을 좀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외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특이하게도 외계인은 마치 뭐 걸리버 열기처럼 거인족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고 사랑 관련해서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실제로 그 만화 자체가 특이하게도 SF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담긴 그 멜로 내용이 핵심이기도 해요. 그 만화 자체의 또 핵심 주제가.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이제 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한번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구도는 사각관계이고요. 이 등장 인물들 외에도 이제 주변에 몇몇 이제 그 조연급 인물들의 뭐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뭐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아랫줄에 좀 이제 재밌는 표현을 넣었잖아요. 뭐 30대 누님은 뭐 이제 대단한 이제 김태희 플러스 아이유급의 연예인과 썸 타는 20대 흥남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이제 그 어떤 문화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일본에서는 좀 이제 그 뭐랄까 결혼을 못하는 어떤 여성들, 남성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요. 그것과도 맞물려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여기 이제 등장 인물부터 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그 인물 관계도에서 그 린 민메이라고 해서 이게 여주인공입니다. 여주인공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예인이 돼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굉장한 미모 플러스 노래까지도 아이유급으로 지금의 이제 비교하자면 아이유급으로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이제 연예인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이 설정은요, 원래는 이제 그 만화에서 뭐 이제 막 그 10대 후반, 그 다음에 20대 초반 범위 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좀 사실 좀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다 서 그런지 계급 체계랑 그 나이대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 하야세 미사가 그런 계급이라면 최소 30대 정도가 돼야 되고요. 30대 초반. 그리고 림 민메이는 아마 20대 초반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그 이치조 히카루도 아마 린 민메이와 거의 비슷한 20대 초반 정도 연령으로 봐야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제 내용 이해에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의 그림체는 이제 너무 이제 옛날틱하기 때문에 지금 혹시 이 작품을 보시려고 하면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이제 너무 그림이 이제 그 너무 이제 옛날틱하기 때문에 보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내용 설명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 참고로 관련 영상들은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뭐랄까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길게 얘기를 나눈 영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계속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린 민메이라는 이제 이 캐릭터가요, 실제로 만화 속에서 이제 그 아이돌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화 안에서 이제 아이돌입니다.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노래 같은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앨범으로도 발매가 됩니다. 뭐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이 린 민메이라는 그 인물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외계인들, 사람의 형상을 하고 거인족들인데 전투에 특화되려고 거인이 됐어요 스스로. 근데
이제 그 전투를 할 때 막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외계인 종족들은 문화라는 게 없는 종족이었어요. 전투만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나중에 그걸 눈치를 채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민메이가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내용에서 보면 되게 얄미운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티 팬도 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치조 히카루 이 캐릭터가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원래 이제 남자들끼리만 주로 다녔던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기습해서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의도하지 않게 비행기를 타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제 뭐 리 민메이도 만나게 되고 뭐 하야세 미사도 상대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굉장히 이제 어설픈 어떤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너무 애매하게 행동을 해서 막 그 뭐랄까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이치조 히카루를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 이제 하야세 미사라는 이제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엘리트 군인 집안 그것도 이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국 그 전체 수석으로 이제 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한 엘리트 군인 집안의 여성이에요. 사리 분별이 뛰어나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제 매사에 열심이고 그리고 이제 겉으로 세 보이지만 마음이 이제 되게 여린 그런 여잔데 그럼 왜 이렇게 좋은 여자가 나이가 들 때까지 뭐 결혼을 못했냐? 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열심히 세상을 살아서.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 그러니까 되게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잔데 너무 열심히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남자 주인공이 봤을 때 조금 좀 꼰대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이제 그 만화 내용 진행하다 보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들을 때는 이제 좀 너무 좀 빈틈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꼰대 같은 느낌이 드니까 초반에 이제 굉장히 다투게 되고 좀 가까워지기 어려워지는 좀 그런 난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이치조 히카루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카루는 계속 그 민메이를 한참 동안 좋아하게 돼서 마음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밑에 이제 그린 카이훈 이제 이 남자가 이제 린 민메이의 뭐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나중에 나타나면서 처음에 나타나진 않고요. 나타나면서 뭐 같이 영화도 찍고 하면서 또 연인 관계가 되는데 뭐 평화를 막 외치면서 뭐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우리가 왜 그런 걸 도와줘야 되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해요. 하여간 그래서 뭐 괜히 뭐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말만 이렇게 하게 돼서 결국에는 리 민메이가 마음에 돌아서게 됩니다. 뭐지 뭐 이런 이제 대략적인 구도가 있는데요. 한번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외계인들이 갑자기 이제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 이제 에피소드 옆에 보면 이제 뭐야 이 아줌마 이제 이 대사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이 갑자기 기습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마크로스라는 전함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 전함도 외계에서 온 전함인데 이거를 골똘히 다 조립하고 보내보고 다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계 기술까지 습득을 하면서 힘들게 만든 그 전함이었어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전함 안에 그 어지간한 도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 전함을 만들었는데 때마침 이제 뭐 젠트라디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쳐들어서 그 전함을 이제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함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때 이제 이치조 히카루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원래 이제 그 비행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제 20대 청년이었는데 뭐 정확히 뭐 만화 설정상 10대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0대 초반이라 보고 파일럿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군인 파일럿인데 따라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전함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외계인이 막 쳐들어오니까 졸지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군용 비행기를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용 비행기를 타니까 그 이제 하야세 미사는 이제 여군 장교인데 어디에 있냐면 관제탑에 주로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비행기 파일럿이 아니고 총괄 지휘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에 웬 민간인 그 소년처럼 보이는 아주 곱상하고 젊은 남자가 타 있으니까 민간인이 웬 비행기를 탔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히카루가 한 말이에요. 뭐야 이 아줌마. 이제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게 이런 말이 더 충격적인 게 알고서는 그 이제 뭐
일부러 걸려주려고 하는 것도 더 기분이 나쁜 게 이제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히카루가 보기에는 하얀색 미세가 이제 아줌마처럼 보이거든요. 뭐야 이 아줌마 이렇게 하니까 이 히카루가 전투용 비행기 얼른 타게끔한 이제 포커라는 소령이 있었는데 막 엄청 웃습니다. 웃으면서 어, 이 여자 말 들으라고 상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졸제 히카루는 뭐 막 난 군인도 아닌데 뭐 왜 싸야 되냐 뭐 어쨌든 말이 막 나오게 하는 중에 이제 이런 좀 트러블을 겪고 그러니까 첫 인상은 완전 최악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색 미사를 보자마자 뭐야 아줌마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첫 전투에서 이 린 민메이를 이제 히카루가 이제 구해주게 돼요. 아슬아슬하게 힘들게 이제 구해주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지냐면 이 전함이 외계인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파괴될 것 같은 어떤 위험 상황이 벌어지니까 공간 이동을 합니다. 공간 이동. 그래서 명왕성까지 공간 이동을 하는데 이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싹 이제 빨려서 이제 같이 공간 이동이 되면서 명성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전함 안으로 다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민민메이와 이제 이치로 히카루 둘이서 전함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어떤 칸에 이제 갇히게 돼요. 그럼 단 둘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20대 초반의 남녀가 그것도 이제 둘 다 설정상 잘생긴 걸로 나오거든요. 히카루도 나중에 보면 이제 잘생긴 남자라는 어떤 그게 나오고요. 뭐 민매는 그냥 연예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연예인이 되죠. 그래서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냥 우리 그냥 둘이 결혼이라도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뭐 결혼식 같은 걸 거행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그 칸의 벽이 팍 이제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둘이 이제 입을 맞춘 장면이 이제 탁 이제 그 영상에 찍히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어쨌든 민매는 연예인은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민매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게 이제 금방 이제 그 기자들 통해서 이제 그 기사화가 되는 상황에서 밝혀지게 되면서 그리고 외모도 너무 이쁘니까 그 전함 안에서 이제 막 마을도 짓고 막 방송국도 짓고 하게 되는데 연예인 기획사도 생겨요. 그 이 마크로스랑 전함 안에. 그래서 그 기획사에서 민메이를 불러서 이제 가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히카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뭐 어쨌든 그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다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 뭐 결혼식이라도 할까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좀 마음 설레이는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입까지 맞추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민배이는 연예인이 된답시고 쑥 떠났는데 이 히카루는 이제 여전히 어떤 입장이겠어요. 아예 민메이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민메이가 어제 그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이제 결국엔 그렇게 말하죠. 그때 입 맞췄던 그 어떤 청년은 뭐냐 하니까 이제 그냥 친구일 뿐인데요. 이제 이 말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히카루가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아 이게 분명히 걔도 날 좋아했었는데라는 어떤 이거를 내려놓지 못해서 계속 방황하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비행기 타고 전투하러 갈 때도 이제 그 민메이의 노래를 계속 들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계속 예비 소집되고 뭐하고 끌려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투기를 타게 되면서 싸우게 되니까 막 짜증 내기도 하고 도중에 노래를 들으려고 하다가 이제 자칫 잘못해서 뭐 집중 안 해가지고 죽을 뻔하게 되고 뭐 이런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이제 섭섭한 부분은 이제 또 뭐냐면 이 민메이랑 히카루가 어쨌든 민메이가 곧 연예인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잠깐 또 만나요. 이렇게 만났는데 히카루가 아직은 이제 정식 군인이 된 상태는 아니었을 때 민메이가 너무 가볍게 얘가 좀 나이가 어리고 좀 여자 좀 가벼운 여자인데 아직은 생각이 짧죠. 그 히카루가 이제 뭘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너 군인해.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남자 히카루가 이제 조금 약간 섭섭해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이란 직업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전시인데 근데 너무 쉽게 군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좀 이제 섭섭해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민메이가 군인하라고 하는데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널 지켜줄게라고 하면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민메이는 계속 이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카루는 만나기도 너무 힘든 거죠. 거의 만날 수도 없었고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전화 내용조차도 이제 자기는 힘들게 싸워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뭐 동료 죽는 것도 보고 하면서 간신히 왔는데 이제 그 민메이는 뭐 이제 자기 얘기만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게 너무 어리고 얄팍한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히카루는 계속 이 민메이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하야세 미사랑은 아직은 이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제 하야세 미사가 이제 상관인데 그 히카루에 비하면 주인공 히카루에 비하면 한참 위에 이제 상관이죠. 뭐 계급이 한 7, 8개 차이가 날 정도로 상관이에요. 나이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제 히카루 입장에서는 하야세 미사는 이때까지는 뭐 잔소리하는 아줌마 같은 느낌. 그리고 원래 군인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졸지에 외계인이 찾아오니까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제 군인 같지 않은 태도를 계속 보여주는데 이 하야세 미사는 원래 이제 정통 군인 집안의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마음은 또 착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할 건 계속 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또 해줍니다. 좋은 여자예요. 좋은 여자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살아서 혼기를 놓친 뭐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더 말하자면 그 이제 민메이 같은 여자보다 훨씬 난 여자예요. 남자가 보기에도. 그런데 다만 이제 너무 올곧고 좀 이렇게 뭐라도 융통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좀 다가가기는 좀 어려운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부류의 여자였던 거죠. 하지만 대단히 좋은 여자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미스 마크로스 미인대 이게 옛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전화만에서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이때 하필 이제 그 히카루가 예비 당번에서 이제 그 갑자기 뽑혀가지고 이제 저기 또 이제 정찰을 온 그 정찰기 상대로 나가버리게 되면서 되게 또 마음 아파요. 이 대회를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히카루는 그 이제 싸우러 나가면서 이제 대회 이걸 틀고 근데 이때 이제 하야세 미사가 막 뭐라고 또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라고 집중 안 하면 죽는다고 또 올바른 얘기 또 해주는 거죠. 근데 하야세 미사의 이제 전파까지도 차단해 버리고 히카루는 이제 그 미스 마크로스 미인 대회를 봐요. 그 린 민메이가 나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싸우면서 TV 방송을 보는 거의 그런 격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 미스 마크로스 미인대에서 민메이가 우승까지 해버리니까 히카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잘 된 거니까. 근데 동시에 하늘을 팔다가 또 여기서 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완전 무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폭발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완전 무장한 비행기 나가지 않았으면 이제 장갑이 다 벗겨지고 안에까지는 다행히 이제 보호가 돼서 살아서 이제 간신히 와요. 그러면서 이제 멍한 표정으로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받은 훈장이 있었는데 그 훈장을 이제 그 린 민메인의 집에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제 다가가가지고 훈장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오니까 이제 이때 린 민메이가 이제 집에 돌아온 상태여가지고 던지라고 해서 받아줍니다. 근데 대화할 시간은 역시 거의 없고요. 사실 히카루 입장에서는 정말 죽을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고 훈장까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 건데 이제 민메이는 이제 그 훈장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이제 뭐 가져갑니다. 오히려 이때 이제 그 하얀색 미사 이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이 속이 깊은 이 장교는 그 훈장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잘 알고 있었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또 화성 기지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히카루가 약간은 이제 미사 쪽으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돌아가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얀색 미사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이제 그 규칙을 지키고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히카루는 항상 이제 하얀색 미사를 이제 원칙주의자의 제명의 아줌마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성 기지에서 미사가 뜻하지 않게 이제 그 자기 애인이 있던 방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임무 수행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구출하러 오면은 자칫 같이 죽을 수, 그 기지를 폭발해야 되는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어떤 그 임무를 맡게 되는데, 자칫 자기까지 구하러 오면 이제 다른 사람까지 더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여기서 이제 죽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속마음은 과거에 그 애인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도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갑자기 이제 감성적인 거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때 그 히카루가 때마침 지목이 돼서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얀색 미사를 구해오죠.
어쨌든 뭐 이때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하야세 미사가 왜 날 구했냐 뭐 막 하는데 히카루가 이제 이때 좀 처음으로 이 여자도 이런 좀 감성적인 어떤 이런 게 있었어라고 하면서 의외에 좀 이제 좀 반응을 보입니다. 뭐 겉으로는 물론 뭐 기껏 구해줬더니 왜 난리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 의외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들이 이 마크로스 이 전함을 이제 곧바로 파괴하지 않은 이유가 이 전파를 이제 계속 이제 수신하고 있었는데 이 마크로스 안에서 나오는 전파를 이제 수신하고 있었는데 문화 생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적들 외계인의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전투만 알고 있는 민족인데 종족인데 이제 안에서 벌어지는 뭐 남녀가 같이 활동을 한다라든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종족이었고 인공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그 어떤 남녀 관계 없이 종족을 이제 그렇게 해서 번식시키는 형태로 하는 어떤 그런 외계인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문화라는 것이 스며들면 이제 이 종족은 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선대의 어떤 유언 같은 어떤 내려오는 말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투 능력을 상실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유언 같은 글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랑 발견되면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외계인들이었는데 이제 저게 문화가 아닐까라고 이제 어렴풋이 짐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군인 몇 명을 이렇게 납치해 가는데 이때 이제 히카루와 미사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남자 군인들이 납치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 니네는 뭐 어떻게 남자랑 여자가 같이 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막 이제 외계인들이 막 질문을 해요. 막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던 얘네들은 이제 더 놀라는 거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어떻게 문화가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도중에 뭐 키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키스는 뭐냐? 키스를 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 그 하야세 미사가 당황을 하다가 이제 히카루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는 남자 중에 그래서 그나마 당신이 제일 잘생겼어. 그래서 나랑 키스해 뭐 이렇게 명령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들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뭐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어떤 심쿵한 거를 느끼죠. 느끼면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의문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된 상태에서 또 이제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야세 미사와 이제 히카루가 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어차피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민메이는 그 린 카이온이라는 좀 히카루보다 더 연예인 같이 잘생겼고 이제 군인이 아닌 어떤 이제 그 문화 생활을 즐기는 그런 이제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카루가 뭐 미사에게 간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충격을 받을 만큼 히카루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성간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 외계인들이 집단으로 이제 수만 개의 어떤 이제 전함을 타고 와가지고 지구를 이제 거의 멸망시키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마지막 전투 거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히카루가 이제 마지막으로 민메이에게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전투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을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카이윤하고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종지부를 찍는 듯한 말을 해주고 민메이는 뭐 거기에 뭐 딱히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막 또 이제 그 적들이 이제 그 전파를 흘리면서 좀 이제 노래나 이런 걸 들으면 적이 이제 문화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심쿵하거든요. 이제 약간 방해 전파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또 이 카이온과 이제 그 키스신의 영상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싸우면서 히카루가 또 봐요. 보고 더 이제 히카루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막 싸우고 이제 역시 민메이는 나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면서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이때 하야세 미사가 지구에 있었는데 지구 지하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아버지가 장군이었기 때문에 거기 밑에서 이제 지구가 다 이제 송두리째 이제 폭격으로 다 망가져가고 있을 때 간신히 살아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탈출할 수가 없어 갇혔을 때 또 싸우다가 추락을 하게 된 히카루가 미사가 이제 계속 발사하는 이제 전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구출을 하게 되죠. 두 번씩이나 이제 미사를 이제 구출한 거죠. 그러니까 미사가 이제 드디어 완전 히카루에게 좀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구는 이제 거의 다 쑥대밭이 돼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고요. 마크로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승리를 했지만 마크로스에 있는 사람과 지구에 남아있는 소수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지상 위에서 이제 새로 이제 마을이랑 여러 가지 도시를 다시 재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또 이 과정에서 그 하야세 미사가 처음으로 린 카윤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자기 애인과 너무 닮아서 또 순간 미사가 또 마음이 심쿵했다가 그래도 역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다시 한번 찍은 히카루에게 마음을 딱 돌리고 요동 없이 계속 좋아해 줍니다. 하지만 이제 히카루가 계속 흔들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뭐 도중에 뭐 또 극장 영화 한 편이 또 나왔는데 린 카윤하고 민메이가 또 이제 서로 연인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를 이 미사랑 히카루가 같이 보게 되면서 동병상련의 감정이 생기면서 쟤네 둘은 어차피 이제 연인이 된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둘이 드디어 이제 좀 좋아해서 데이트 같은 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민메이랑 카윤의 관계가 사실은 실제로는 되게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지구 재건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문화생활 같은 거에 숨을 돌릴 만한 여력이 없게 되면서 연애 활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내려가게 되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생활이 팍팍해지니까 둘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이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린카이오는 뭐 전쟁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계속 짓거리는 좀 황당한 사람이고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전쟁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이때 민메이는 이제 그 카이온이 얼마나 좀 황당한 남자였는지를 이제 뒤늦게 조금씩 깨달으면서 오히려 히카루가 우직하게 계속 군인으로 자기가 처음에 군인 해달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하고 나서 아직도 계속 이제 우직하게 이제 그 어떤 사람들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뒷북치듯이 이제 히카루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카루가 갑자기 이 순간 이제 어린 히카루가 지조 없이 또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민메이를 받아줘요. 그래서 받아주는 그 흔적을 미사가 이제 어느 날 히카루 집에 찾아왔을 때 그 민메이가 둔 이제 어떤 물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의 사진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하야세 미사가 이제 히카루를 너무 이제 좋아하게 돼버렸으니까 두 번이나 뭐 구해준 남자니까 이제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포기가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이 민메이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아무리 민메이가 예뻐도 점점 사람들이 민메이를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기 시작을 하고 오히려 나이가 많은 이 여군 장교 미사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이걸 보면서 어쨌든 이 하야세 미사라는 이 여자분이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잘 지켜줬고 근데 이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남친도 제대로 연애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연애를 잘 못하게 되고 숫기가 좀 없어진 좀 묘한 어떤 그런 상태의 어떤 여성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훨씬 제정신이고 바른 말도 많이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FM이고 좀 약간 뭐랄까 숨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어떤 이런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산 여자면 뭐 적어도 원하는 남자 정도 만나는 결과가 있어야 좀 보는 사람도 좀 안타깝지가 않잖아요. 아무튼 그 데이트까지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민매가 아주 얄밉게 뭐 자기는 뭐 이렇게 계속 뭐 애매하게 히카루 이렇게 잡아두고 뭐 어장 관리를 사실 한 거예요. 그 앞에 그 과정도 보면 수많은 그 인기 많은 이제 다른 남자도 있고 하는데 이제 히카루를 사실상 이제 어장 관리를 한 거였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어떤 데이트도 늦게 나가게끔 또 방해를 또 하고요. 거기에 또 선물에다가 또 자기 어떤 이름이 새겨진 선물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걸 하고 가게끔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야세 미사 한참 기다리다가 늦은 시간에 간신히 이제 히카루를 만났는데 그 히카루가 이제 두르고 있는 목도리에 민메 이름이 딱 새겨졌으니까 완전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면서 이제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민메이랑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하야세 미사가 이제 엄청 괴로워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저도 뭐 여자의 심정을 제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착한 또 여성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또 이렇게 또 모범적으로 사는 여성들의 특징. 뭐 그동안 저도 좀 지켜본 경험치에 의하면 또 잘 또 포기가 안 되죠. 이게 한번 이제
이 남자를 찍은 게 포기가 잘 안 되면 도중에 이제 마지막에 심지어는 막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 장면이 나와요. 막 뭐 이제 스스로 이제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그 허름해진 많이 부서진 그 마크로스 잔해 조각 앞에 이렇게 또 서가지고 아 그래 생각을 해보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 근데 이 민메이란 여자는 노래도 너무 잘 불러. 20대에다가 외모도 너무 이쁘고. 근데 사실 이 하야세 미사도 설정상으로 어쨌든 미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많은 것뿐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렇고 뭐 히카루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기랑 자기 또래 나이가 비슷한 여자애를 좋아하는 게 이상은 아니겠지 하면서 이제 완전 거의 포기 모드 상태가 되고 마지막 이제 그 적 군함 하나가 이제 침입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 히카루에게 이제 이 하야세 미사가 이제 그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좋아한다라고. 근데 마지막 출격을 해서 나갔을 때 그 영상으로 그러면서 너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 이제 가라 하면서 이제 좋아한다는 말 플러스 이제 보내주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히카루가 또 싸워가지고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무사히 귀환을 하고 그 전투기가 이렇게 딱 착륙을 했을 때 하야세 미사가 이제 먼저 이제 다가가고요. 뒤늦게 이제 민메이가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딱 와요. 오는데 이제 이 민메이가 너무 당연하다는지 얘는 원래 좀 생각이 좀 없으니까 히카루에게 가자라고 하는데 의외로 히카루가 이제 그 민메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얀색 미사를 선택을 해요. 난 이 여자가 좋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메이가 그동안 안 넘어간 여자가 남자가 없는 이 연예인이었는데 충격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왜 그러냐고 이제 이유를 물을 때 히카루가 이제 나 같은 남자는 너한테 맞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는 노래가 있잖아 하면서 이제 노래를 가지고 가 이렇게 하고 떠내보내려고 합니다. 도중에 민메이가 또 황당한 행동을 또 되게 많이 했어요. 입이 뭐 그렇게 쉽게 군인이나 돼 이렇게 얘기하고서 뭐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했다가 나 이제 뒤늦게 좋아하는 마음 생기니까 막 군인 그만두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막 그러니까 히카루 입장에서는 그동안 동료 죽은 것도 보고 자기 정신적 지주인 막 그 형님 뻘도 다 죽고 막 이런 것도 보고 해서 이제 군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전체의 어떤 그 직업이 돼버리기도 나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고 하니까 너에겐 노래가 있잖아 가 이렇게 하고 이제 결국에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이 누님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마음씨 착한 누님이 결국에는 원하는 남자를 어떤 차지하게 되는 뭐 이제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쵸? 뭐 좀 처음에 좀 어렸지만 어쨌든 이 히카루도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을 겪어가면서 생각이 좀 깊어진 거죠. 그래서 도중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 하야세 미사라는 여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제정신인 조언을 해주는구나라는 걸 자기도 나중에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민메이는 여전히 이제 좀 생각이 없고 어린 어떤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뒷북을 치고 방해하려다가 아쉽게도 이제 버려지는. 그리고 뭐 이런 여자는 뭐 주변에 다른 남자들 다 있잖아요. 뭐 아쉬울 게 없겠죠. 뭐 열심히 사시고 좋은 분이 원하는 남자 얻으시는 게 보기에 좋지 않나. 저도 이 만화 작품을 제가 어릴 때 한번 우연히 이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30대쯤에 우연히 이게 되게 유명한 거라고 해가지고 30대쯤에 한번 이렇게 쭉 그림체 엉망인데 한번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하얀색 미사라는 여자가 혼자 막 독백하면서 막 괴로워하는 걸 보고 제가 남자인데도 보면서 응원을 하게 되는 차라리 이 누님이랑 되는 게 훨씬 낫다. 뭐. 제가 누님이라 표현한 거는 저보다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주인공 입장에서는 확실히 누님이니까 사실상 계급에서는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 봐야 돼요. 그 계급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근데 어쨌든 뭐 마음씨 착한 여성이 원하는 남자랑 이루어지는 게 보기 좋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장황했다면 죄송하고요. 혹시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